네, 이 국민 가수 이미자 씨에 대한 탈세 의혹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공연기획사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 계좌 입금 내역을 공개했었죠. 이미자 씨 측은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탈세를 둘러싼 양측의 다른 주장,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양지열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쟁점 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미자 씨의 탈세 의혹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미자 씨와 기획사 측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서로의 입장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요? 일단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획사 측에서 밝힌 거는 지난 10년간 이미자 씨가 얻은 수익이 한 35억 원에 달하는데 그중에 10억 원만을 이미자 씨 본인이 수령을 하는 형태를 했고 나머지 20억 원가량은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이미자 씨의 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득 신고 자체를 낮췄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세도 포탈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25억 원을 매니저가 받은 것은 매니저와 공연기획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이었고 이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를 통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돈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억 전체가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할지라도 25억 원가량은 사실 뭐 공연을 하게 되면 악단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밖에 경비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명목으로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지 이미자 씨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공연기획사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 계좌의 입금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기획사 대표의 발언을 먼저 잠시 들어보도록 하시죠. 어떻게 한 해 차이에 1억 1,800에서 4억 1,500으로 무려 수억 원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까지 소득 축소에 대한 부분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이미자법 탈세 방지법을 좀 만들어 주십사 정말 국회에 간청을 자,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게 2003년 그 출연료와 2004년 출연료인데 3년에는 1억 1,800만 원. 근데 14년에는 4억 1,500만 원. 갑자기 이렇게 출연료가 뛴 것에 대해서 기획사 측은 탈세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탈세를 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기획사 측에서는 발표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또 이미자 측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후로는 매니저가 아니라 매니저가 아마 매니저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제 출연료 자체를 수령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아마 그 공연기획사의 관계에서 그 전에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수령료라든가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드러나면서 일정 부분 수익도 증가했고 또 다른 그때 당시 아마 공연이 좀 많이 잡혔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와 2014년도의 차이가 꽤 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중간에 탈세가 맞다면 그 중간에 매니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매니저에게 물어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 매니저가 지금 별세를 했어요. 2014년에. 이렇게 되면 과연 진실 규명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자 씨 측 변호인을 통해서 해명한 바는 이렇습니다. 이미자 씨 측은 공연기획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매니저와 공연기획사가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자 씨는 매니저와 또 이미자 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연기획사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일들은 모두 매니저가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매니저가 사망을 한 상황이니 이거를 얼마만큼이나 규명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이제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자 씨 같은 경우만 해도 오래전부터 연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어떤 산업화된 형태의 기획사나 매니저 형태가 아니라 다소 주먹부부식인 어떤 운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계약서라든가 어떤 명백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는
이제 향후 뭐 세무서나 아니면 검찰로 혹시 수사가 넘어갈 경우에 관계 당국의 의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탈세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사실이 아닐 경우에도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왜 그동안에는 조용히 있던 공연 기획사가 지금 갑자기 왜 지금 폭로를 하고 나섰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미자 씨의 계약 취소 통보,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성 고발 아니냐, 폭로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확실한 것은 기획사 측에서도 스스로 밝혔듯이 서로 간의 신뢰 같은 것들이 완전히 깨진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서로 신뢰가 깨지면서 공연사 측에서는 그동안에 이미자 씨가 탈세를 하는 바람에 그 손실분 같은 것도 다 기획사 측에서 메꿔 왔고 예.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미자 씨 측에서 그것도 거절을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또 그렇게 시정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라는 식의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미자 씨 측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지금 본인은 가수이고 공연하는 공연자일 뿐이지 구체적인 공연 기획과 관련된 부분을 알 수도 없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뭐 매니저와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자신에게 불편한 부분을 돌려서 억지 욕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그 부분도 사실 팽팽하게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어차피 이제 탈세를 한 기획사도 같이 지금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사 측도 우리도 처벌받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보복을 한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만약에 기획사 측에서 주장한 바가 그 탈세 방법이 맞다면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통해서 탈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결국 공범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공범이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자 씨를 이제 어떤 조세 정리를 세우겠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논란이 이렇게 커졌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으니 국세청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자, 국세청이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어제 기획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맞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 공연 수입이 그만큼 있었는데 이 소득 신고가 축소가 된 것이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 자료에 대한 검토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이미자 씨가 공연을 했으니까 그 공연 과정의 수입 같은 것들이 혹시라도 이제 기록에 남아 있으면 비교를 할 필요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미자 씨가 41년생인데요. 그동안 이 국민 가수로 지켜온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이번 탈세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가 이제 국세청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결론이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